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자쌤입니다. 제 유튜브에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상크니자 선생님. 보통 시험에 지역적인 거와 자주 나오는 걸 구별하고 자주 나오는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라고 조언하는데 이 지역적인 걸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의 기출과 기본서 해독이 모두 끝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남는다면 그때 보는 건지, 아니면 기출을 보기 전 기본서 해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되면 그때 남는 시간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제가 잠시 그림판 한번 좀 켜볼게요. 자, 그림판을 여기다 딱 이렇게 둘게요. 우선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통 공부를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겠죠. 보통 5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5과목에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재시생분들이 아니고서는 초시생분들은 시간이 1년 동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우선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첫 번째는, 저는 444수법에서는 1단계에서는 기본서를 완료하고 이때 중요한 강사의 인강을 듣고서 중요한 부분은 필기라고 합니다. 자, 이때 1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서를 볼 때는 이해, 암기, 복습은 하지 않는다. 재시생은 할 수 있어요. 재시생분들 중에서 기본서를 여러 번 보거나 기출을 여러 해도 하신 분들은 아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복습하기 쉬운데, 근데 초시생분들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기본서 양이 너무 많습니다. 뭐 80강, 100강. 그래서 인강을 완강하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 복습까지 들어간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물론 복습을 하면은 그날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이해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당히 회독을 하는데 또는 인강을 완강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더 큰 문제는 다른 과목이 밀려요. 만약에 지금부터 수험기간을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복습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년 뭐 국가직 준비하든 아니면 지방직 준비하든 내년 시험 목표로 한다고 하면요. 복습을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까먹어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는 일단 인강을 완강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인강을 완강하고 중요한 걸 필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바로 기출로 들어가는 거죠. 단원별 기출. 영어 과목은 단원별이 아니라 유일하게 시행착오 기출 들어갑니다. 영어는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랜덤으로 섞인 시행착오 기출이 좋고, 나머지 과목은 이제 단원별 기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기출은 푸는 게 아니라, 제가 기출을 푸는 거는 유일하게, 영어는 풀어야 돼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국어에서 비문학은 풀어야 합니다. 이건 언어니까. 그리고 전공 과목에서 계산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 영역이나 과목은 풀지 말자. 왜? 실력이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기출이 한 9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그 두꺼운 기출 풀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풀려고 하니까 오래 걸립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출에서 너무 오래 잡고 시간을 소비하면 나중에 해독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풀지 말고 분석을 하자. 이때 단원별 기출을 만약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인강을 듣거나 또는 뭐 독학을 한다 했을 때 먼저 우리가 기출 1회독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봐야죠. 뭐가 시험에 나온지를 알아야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렇게 기본서에서 많은 내용을 배웠어요. 기본서는 강사분들이 워낙 적중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매년 넣습니다. 그런데 실제 만약 기출 포인트가 여기라고 하고 동그라미 기출, 세모는 그냥 지역적인 부분이라 할게요. 기출이 아닌.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에게 일단 우선순위는 바로
요 기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범위를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놓으셔야 합니다. 빠르게. 왜? 다음 해도 때 암기를 해야 되니까. 자, 세 번째. 요즘 기출교재의 특징이 뭐냐면요.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 해설을 관련된 문제의 기본서처럼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적으신 것 중에 기본서 다시 돌아간다는데 기본서 돌아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기출교재가 너무 잘 나와요. 해설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기출 1회독을 끝내는 거죠. 푸는 게 아니라 이건 분석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풀면 우리가 해독을 많이 못해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분석하면 해독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풀지 못하는 단계에서 어설프게 풀고 시간을 뺏기고 기출 해독을 덜 하고 갈 거냐, 아니면 빠르게 분석하고 기출까지는 시험 족보로 생각해가지고 빠르게 분석하고 여러 번 해독하고 갈 거냐. 당연히 후자가 점수 더 잘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기출 2해독에서는 우리 1회독에서 분석 다 했으니까 2해독은 이제 그 두꺼운 900페이지 너는 기출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해도 섞입니다. 또 내용도 까먹고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자. 자, 중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인강을 들었다면 강사님이 선별해준 포인트. 이 파트에서 이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앞으로 기출 해독을 하다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도 있죠. 자, 세 번째, 만약에 이런 포인트 잘 모르겠다. 그럼 자신이 준비하는 주요 직렬 위주로 한번 봐주세요. 단원별 기출에 직렬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포인트 위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판을 보시면 이게 만약에 기출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기출에서 마찬가지로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으신 기출에 지역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말할 것은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럼 우선순위는 당연히 중요 포인트입니다. 먼저 이걸 잡는 거예요. 이걸 잡기 전까지는 굳이 지역적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유의할 점. 만약에 중요 포인트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여기서 지역적인 것까지 같이 보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섞여요. 우리가 다 섞어보기 때문에 이 중요 포인트만 잡는데도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요게 집중해야 돼요.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중요 포인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삭제 작업을 들어가세요. 삭제를 해야지 다음 해독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삭제 작업. 아는 것은 삭제한다. 여기서 안다는 거는 확실하게 이해되고 암기된 것만 삭제한다. 근데 기본서 한번 보고 기출 한번 보고 과연 아는 게 있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시생들 빼놓고는. 자, 아는 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다음 해독에서 더 빠르게 보고, 예를 들어서 기출 1회독 할 때 45일 걸렸다면 뭐 2회독 삭제해야지 30일, 3회독 때는 15일, 4회독 때는 7일, 5회독 때는 3일, 6회독 때는 하루. 이런 식으로 두꺼운 기출을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면 성공이라는 거죠. 뭐 8421 공부법이나 여러가지 공부법의 공통점은 다 줄여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뭐 아공법이나 8421 공부법, 여러가지 공부법들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삭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다음 해독에서 모르는 거 위주로 집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보기양 선지 해설에 하나 다 OS 포인트를 볼 거예요. 보기양 선지 해설. 다 기출 OS 포인트. 그러면 기출이 900페이지라고 하면은 한 페이지당 이런 OS 포인트는 한 10개 정도 나온다 할게요. 그럼 무려 9,000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20문제, 사지선다형.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80개 포인트만 보고 온지 S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과연 기출을 크게 벗어날까? 거의 안 벗어나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기출 회독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강사님의 커리어에 따라가면 기출 회독 못 합니다. 왜? 강사님들은 기출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교재를 보라고 해요. 다른 인강을 보라고 합니다. 뭐 하프 모의고사, 동연 모의고사, 심화. 자, 여러 가지 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기출 회독이 못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수험생들은 불안하니까 꼼꼼하게 공부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기출 회독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9급은요. 이 기출만 제대로 적어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7급이 아니라 9급. 그런데 기출 해독을 제대로 못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출 해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삭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합격생분들은 철저하게 아는 것을 안 보고 모르는 거 위주로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부분에서 시험에서 나온다. 그러면 맞추고 합격을 해요. 근데 일반 수험생분들은 불안하니까 아는 걸 계속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거 잘 집중 못해요. 그러면 또 모르는 거에서 시험에 나오면 틀립니다. 합격생들은 철저하게 줄여나가는 공부를, 불합격생들은 불안하니까 좀만 안 되면 기숙사 다시 돌아가고, 좀만 안 되면 가지 교재를 막 바꾸려고 하고, 좀만 안 되면 다시 강사를 바꾸려고 하고요. 점점 늘려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줄여나가는 공부가 상당히 줄여나가는 거야. 자, 그리고 어설프게 하는 거. 이건 모르는 걸로 해라. 이거는 별표 표시를 하고 추후에 해독을 하는 거죠. 어설프게 아는 거.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초시생분들은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자, 이렇게 삭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은 요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는 거예요. 기출 3회독에서는 저는 생각했을 때 이 기출 3회독부터가 진짜 공부예요. 왜? 누적 반복이 이제 좀 됐으니까. 그나마 이제 좀 이해 암기가 조금씩 되겠죠. 여기서부터가 시작.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본서 한 번, 기출 1, 2에도 이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푸는 것도 아니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집중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 수험생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합격.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기계처 빨리빨리 돌리세요. 하지만 기출 3회독까지 가면은 여기서는 변화가 생겨요. 무려 3번 보는 거예요. 그럼 누적 반복이 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 이제 집중을 하겠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여기까지 돌려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 포인트 위주로 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기본서 가서 발췌독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해는 되는데 아직 암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기를 먼저 해야 되나요? 자, 우선순위 한번 정해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는 걸 암기해주세요. 이제 암기할 거 빨리 암기해야죠. 아, 그래도 모르는 거 기본서 가서 발췌독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요즘은 이게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강사님의 인강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강 안에서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설 너무 잘 나있어요. 요즘은 기출 교재가요. 그러니까 해설 자세히 나온 교재가 좋습니다. 해설 통해서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기출을 회독을 반복하다 보면은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마무리 강의도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기본서를 다시 돌아갈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 전공 과목에서 기출이 제대로 안 나온 직렬, 그런 직렬은 기출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기본서를 다시 보거나, 아니면 마무리가 없는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서 다시 볼 수 있지만, 보통 웬만한 과목은 기본서 말고도 기출과 마무리가 너무 잘 나와서 기본서 다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도 기출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럼 방금 질문하신 지역적인 포인트 언제 보냐? 이 이후에 보세요. 일단 우선순위는 어쨌든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잡고 나서는 내 타진열을 조금씩 넓히는 거죠. 자,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수험생들 중에서. 자, 기출이 있는데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적인 포인트 봐야 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세요. 왜냐면 중요 포인트도 너무 많아요. 이거 암기하시고, 이거 암기하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 봐야죠. 왜? 만약에 여기서 시험 나오면 굳이 안 봐서 틀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까지는 봐주세요. 시간이 되는 한에서.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때 못 보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시고 지역적인 건 좀 나중에 보자. 그러면 뭐 기출 4회독 때 볼 수 있는 거고.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기출 4회독 한다고 할게요. 근데 거기서 아직 중요 포인트 다 못 외웠어요. 그러면 일단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세요. 지역적인 건 좀 나중에 보시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기 전에 뭐 3개월이나 2개월이나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풀이는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기출이 더 중요하고 대신 문제풀이는 실전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전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풀이에서는. 우리 문제풀이에서는 총 3가지 추천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단원별 기출을 풀었다면 공기출 사이트 가서 자신의 과목 9급 위주로 주요 직렬 위주로 시행착오의 기출을 다운받아서 랜덤 문제를 풀자. 그리고 최근 기출 경향을 보고 두 번째. 과목별로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나 또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있으면 풀어보고 내가 약한 파트가 어딘지 한번 체크해보자. 이런 단원별, 진도별 문제는 상당히 좋다고 했죠. 왜냐면 틀린 부분 통해서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전범위 모의고사 또는 동형 모의고사. 근데 많이 어렵습니다.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5과목 다 모아놓고 시간, 과목 순서 정하고 시간 배분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넘어가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하시고 틀린 문제 통해서 약점 체크하시고 이게 안 되신 분들 시청 가서 시행착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이거는 한 달 전이라도 하세요. 이 연습을. 그리고 만약에 다 못 푼다. 그럼 앞에서도 푸세요. 일단 뭐 시행착오 기출까지 풀고 가도 되고 시간이 있으면 단어별 진도별 OX 모의고사 또 시간이 더 있으면 전범위 모의고사. 하지만 기출이 중요합니다. 자, 틀린 문제 약점 체크. 그리고 OMR 카드 적는 연습. 과목 순서. 본인이 선호하는 과목 순서 있으면 과목 순서대로 푸셔도 좋고 아니면 저는 원래 순서대로 풀되 언어 과목 좀 앞에 놓고 풀자. 보통 9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이제 요즘에 5과목이 원전에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5과목이 다 중요하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도 5과목이 원전에서 들어갔을 때도 결국 시험은요 국어 영어 싸움, 마지막은 영어 싸움이에요. 언어 과목 싸움. 다른 과목은 1년 안에 다 잡힙니다. 근데 국어, 영어,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연습을 안 하시면 1년, 2년, 3년에도 시행착오 하면은 계속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어 과목을 좀 앞에다 놓고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다 놓고 풀면은 집중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언어 과목 풀기 쉽지가 않거든요. 또 자신이 잘하는 과목을 앞에다 놓고 못하는 과목을 뒤에다 놓고 시간 잡고 풀겠다. 자, 이런 분들도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작 잘하는 과목이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간 배분이 안 돼가지고 뒤에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를 풀 때 근데 국어부터 풀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국사 먼저 놓고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언어 과목은 좀 앞에다 놓고 풀자. 자, 두 번째 시간 배분. 저희는 만약 행정적으로 목표로 한다면 국어 20분, 영어 30분, 나머지 과목은 한 10분에서 12분, 그리고 OM 카드 5에서 한 10분 시간을 대략 정해놓고 푸는 거예요. 만약에 영어는 30분 잡고 풀기로 했는데 근데 갑자기 막 40분, 5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세요. 왜? 그거 그렇게 걸리면은 나중에 뒤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못 풀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옆에 나온 어려운 문제 넘어가기. 이것도 비슷해요. 합격생분들은 어려운 문제 나오면 내가 못 풀면 남들도 못 푼다. 이건 100점 반지용 문제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20분에서 만약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나온다. 그럼 넘어가신 분들 95점 이상이 나와요. 근데 넘어가지 않고 그걸 풀려는 분들은 그것도 틀리고 시간 뺏겨가지고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풀리면 더 틀린다는 거죠. 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동영모의사가 어려워요. 왜냐면 강사님들은 공포 마케팅을 쓰기 때문에 학생분들 끝까지 인간 보게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분들은 자신감 떨어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더 불안해지고 그럼 더욱더 강의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 너무 크게 쓰지 말고 집중력 좀 어려운 문제 나오더라도 한번 유지하는 연습. 그리고 만약에 잘 해석이 안 된 문제 나왔어. 그러면 앞뒤 문맥 유추하는 연습. 이것도 필요해요. 자, 틀린 문제 2가지죠. 첫 번째 풀었는데 리뷰해보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틀린 문제예요. 그럼 반성하시고 보완하면 되겠고 두 번째 지역적인 문제예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M 카드 적는 연습. 이렇게 문제풀이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기출 그리고 마무리. 마무리는 최대한 보면 좋습니다. 왜냐면 마무리를 봐야 하는 이유는 마무리는 어디에 들어가냐. 뭐 기출 2에도 끝나고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기출 1에도 끝나고 들어가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마무리는 중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마무리 과정은 강사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은 너무 두껍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무리로 한번 흐름 파악을 한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무리 같은 경우는 기출 1회 또 한번 끝나고 나서 바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년 마무리 교재로 봐도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무리 한번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출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마무리는 자투리 시간에 보시고 기출 서너 정도 하시고 나면은 이때부터는 필요에 따라서는 나 기출에서 특정 파트 좀 더 많이 보고 싶어. 그러면 잠시 멈추시고 특정 기간 동안은 그 특정 파트 암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무리 같은 경우도 나는 잠시 이 기간 동안에는 마무리만 한번 암기하고 싶다. 그러면 마무리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역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 뒤에 봐도 된다. 왜냐면 중요 포인트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잡고서 남는 시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